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실전 천재원 리딩의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리 천재원 교재에는 10세트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실 텐데요. 10세트 문제 풀어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제 맨 강의마다 제가 각 문제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또 문제 접근하는 방식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반드시 문제를 풀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보면서 설명도 듣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는 문제의 정답이 이겁니다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문제별 추가 포인트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을 찾아보신 후에 저의 추가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실전에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추가 포인트를 많이 알아둘수록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오늘 강의에 해당되는 바로 이 부분 테스트 1의 파트 5 101번에서 115번까지 문제가 아직 풀려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플레이를 잠시 멈추시고 문제지로 보신 다음에 다 푸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의를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문제를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고요. 10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의 A, B, 3 보기 보시고 전치사 문제잖아요. 자, 빈칸 뒤 명사하고 물론 말이 맞아야 되고 해석도 돼야 되긴 합니다. 자, 빈칸 뒤에 direction, 지시란 뜻이니까 연구부장의 지시 하에서 일한다, 뭐뭐 하에서니까 정답 C번이지 뭐 이렇게 고르셔도 물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완전 퍼펙트한 거죠. 자, under the direction of 그러면 뭐뭐의 지시 하에란 뜻으로 direction 자리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under 자리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통째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관용어구죠. 그래서 빈칸 뒤에 나오는 연구부장 지시 하에서 혹은 순서를 바꿔서 전치사 오브 이하의 사람을 앞쪽에 소유격으로 써서 누구누구의 지시하에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지금 보는 이 문장에다가 direction 자리에 디렉터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겠죠. 뒤쪽에 연구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연구부장의 관리자 하에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direction 자리가 빈칸이 뚫려 나온다면 이 문장에서는 디렉터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이라고 정리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가져가죠. Under the supervision of 그러면 비슷한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감독하에라고 해서 역시 under 자리 시험에 나올 수 있고 supervision 자리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까지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 문제 관련된 전치사 표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빈칸 앞에 work를 또 안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work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사실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동사, 타동사 개념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이 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너무 다행히도 토익 시험에서 자동사인지 알아라 라는 포인트로 시험에 나온 동사들은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오는 족족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자동사 포인트로 외워주셔야 되겠고 work가 바로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수동태 안 되죠. 목적어 없으니까 부사 수식 바로 받을 수 있고 특히 work 다음에 같이 나오는 이런 부사들은 부사 품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긴밀하게 일하다, 협력적으로 일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돼요.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냐면 work together, together가 같이 일하다라는 같이라는 부사잖아요. 자동사 뒤에 부사 수식 받는 거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each other 같은 표현 들어가면 얘네들은 대명사잖아요. 자동사기 때문에 대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work each other. 우리말로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항상 기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work는 자동사다. 목적어 없다, 부사 수식 받을 수 있다까지 하면 이 문제 완벽하게 추가 포인트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102번으로 가시죠.
빈칸 들어가는 A, B, 3 보기 품사 문제. 빈칸 앞에 동사가 나와 있는데 변경되다라는 자동사로 쓰였고 상당히 변경되다. 수식하는 부사자리구나. 정답이 B번이다. 라고 물론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change는 자타동사를 다 하죠. 다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타동사로는 무엇을 바꾸다라는 뜻이고 자동사는 주어가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자동사일 때 상당히 바뀌다 이런 표현들 자주 달고 나오고요.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세트로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변경하다라는 뜻으로 그중에 considerably가 정답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 거르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이제 아까운 게 요거. since도 잡아주셔야 돼요. 자, since 같은 경우는 요 포인트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빈칸 앞쪽에 have pp의 현재 완료 시제와 뒤쪽에 과거 시제를 보고 아, 이거 since 포인트인데 라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혹시 몰랐다면 지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since 같은 경우는 접속사, 전치사 모두 쓰입니다. 접속사일 때 때문에 이래로 란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전치사일 때는 이래로 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접속사의 뜻 중에 때문에 일 때 말고 이래로 란 뜻일 때는 그 뒤 주어 동사의 과거 시제 동사를 씁니다. 과거 이래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끔 전치사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뒤 명사 과거가 와서 과거 시점 이래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과거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 뭐뭐해 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앞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쓰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 과거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since를 어휘 문제처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have, pp, since 과거 패턴은 무슨 하나의 뭐 가사를 외우듯이 덩어리로 알아두셨다가 이 문제 포인트는 아닐지언정 보자마자 아, 그 포인트 숨어 있네 라고 잡아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보겠습니다. A,B,C가 대명사 문제이다. 격이다 서로 다른 문제구나. 격찾기 문제면 빈칸 뒤 동사 앞에 주어 자리니까 주격. 정답이 D번이다. 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빈칸 앞에 관계대명사 한번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which는 무슨 격으로 쓰였을까요? 앞에 기업 이름을 선행사로 받아주는데 그 기업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려고. 자, 관계대명사 뒤에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왔으니까 이 목적어를 대신할 목적격이다까지 되시겠어요? 거기까지 잡아야 돼요. 자, 목적어 없이 온 목적격이다. 자, which는 주격도 which고 목적격도 which이기 때문에 얘가 주격인가 목적인가 잡아준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이 아닐지라도. 자,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전치사의 목적어 대신 온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그 전치사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면 이렇게 말이죠. 자, 분명히 아까 여기에 with가 있었는데 자기의 목적어 대신 쓴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자리가 빈칸이 뚫어지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which를 골라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어렵게 응용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서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해 주면서 그 포인트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잡아볼게요. merge란 단어가 합병하다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합병, 그러면 꼭 따라오는 거 인수잖아요. 합병하다, 인수하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으시되 뭐뭐와 합병하다 그러면 merge with를 쓰고 인수하다 그러면 acquire 타동사로 목적어 바로 씁니다. with 쓴다, 안 쓴다 포인트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merge with를 쓸 수 있는데 파트 7에서 특히 가면 기사글에 합병, 인수 관련된 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합병하다의 동의어로 join forces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은 패러프레이징 하는 데 도움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김에 그것도 추가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04번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반갑죠. 빈칸 앞에 should가 있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 정답 A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런데 A번이 정답인 걸 고르고 나서 빈칸 뒤 목적어 해석해 보니까 소유주에게, 집주인에게 통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실 notify 동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얘는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 동사예요. 포인트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자, notify가 통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지금의 이 예문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A에게 B를 통보하다라고 해서 오브 B 따라 나올 때 있어요. 그죠? 아니면 A에게 대절을 통보하다라고 해서 대절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수거로 외우면 되는데 두 번째 거 보세요. 사람에게 간접 목적어죠. 대절을 직접 목적어죠. 자, 목적어 두 개 나왔어. 몇 형식 동사란 얘기? 4형식이다. 그죠?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notify 동사는 4형식 동사로 시험에 나올 때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 쓸 수 있음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말은 밑에 보시면 notify가 3형식으로 쓰일 때 대절 바로 취하는 이 형태는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notify, 사람, 대절로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말로 생각하면 어차피 통보하다가 되니까 notify that, notify that, notify that 한 10번 읽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패턴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죠. notify, 사람 that 구문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가겠습니다. ABC가 형용사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의 정답을 잡을 때는 여러분 물론 해석하고 뭐가 자연스러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이 단서 때문에 이가 정답이야. 단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빈칸 뒤에 French, 언어 나왔잖아요. 언어에 능숙하게 되다 정답 B번 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번의 fluent가 명사로 fluency 물론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로 언어가 유창할 때 쓰는 거야. 말을 유창하게 할 때. 그럼 밑에 예문 좀 보실래요? 그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술적인 어떤 능숙하고 뭐 잘하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야죠. fluency는 말을 잘하고 말을 유창하게 언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이런 건데 앞에 나오는 기술적인 거랑은 관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능숙함, technical competence라고 해서 이렇게 골라주게끔 뭔가 유창함에 있어서 비슷한 느낌인데 fluency는 주로 언어, 말을 유창하게 할 때 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urgent란 단어는 긴급한이란 뜻인 거 알고 계실 건데요. C번의 virtual은 가상의란 뜻인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의란 뜻으로 쓰이고 특히 이럴 경우는 부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virtually, 사실상. 예문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virtually impossible. 어떤 계획안을 내놨을 때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지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토익 자체가 비즈니스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 프로포절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문 하나 그냥 외워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휘를 공부하실 때 중요한 어휘는 단어 하나 뜬 외워가지고는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D번에 automatic하다 그러면 자동화된 이란 뜻인 거 뭐 automatic, automatic 무슨 머신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뜻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문제 보겠습니다. AB3가 동사 어휘입니다. 빈칸 들어가는 동사는 목적어하고 말이 맞아줘야 되겠는데 문장의 주어가 샘플입니다. 샘플을 비교하는 것이 완벽한 타일을 고르는 걸 도와주겠다. 그죠? 그래서 샘플이 비교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정답을 A번에 select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B번에 complete, 이를 완성하는 것, C번에 뭔가 해하는 것, 그 다음에 D번에 공개하는 것은 여기서는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게 정답을 A번으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답이 A번이 문제가 아니라 요 동사 포인트가 있네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고수신 거죠. 자, 혹시 나는 헬프에 무슨 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자, 헬프 동사는 5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목적어가 투부정사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포인트는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사, 원형 뭐가 나오든 뜻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맘대로 쓰시면 돼요. 밑에 예문 보니까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하는 걸 도와주다 투부정사, 선택하는 걸 도와주다 원형 동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줬으면 참 좋았을 포인트인데 추가적으로 가로 쳐놨듯이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생략되고 나면 have, 투부정사, 보호가 바로 나오는 건 그닥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have to 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have 동사 뒤에 원형 동사가 바로 나오면 이상하게 들려요. 영어에서 동사 두 개 나란히 못 나오잖아요. 그 포인트를 알고 있으신 분들은 왜 동사가 두 개 그대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have는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 달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보시면 이게 가능한 건 거예요. help the traffic congestion.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을 도와주다에서 설마 help 뒤에 reliever, 완화시키는 것이라는 명사가 뒤에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동사 두 개가 나란히 나올 수 있는 까닭은 뭐다? 중간에 목적어가 생략이 되고 동사 원형의 목적 보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까지 하시면 완벽하게 help는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어디에 빈칸이 뚫려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문제 단서에서 이게 중요한 문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help 동사까지 완벽하게 잡고 다음 문제 107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죠?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communicate with 그러면 누구누구와라는 with의 뜻을 살려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빈칸은 동사구 수식해서 부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다, 이야기를 나누다인데요. communicate with도 물론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이 정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communicate가 자동사다, 타동사다라는 사실 그 구별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들을 알아뒀으면 좋겠는데요. 전치사 with와 함께 써서 누구와 의사소통하다도 물론 되고 누구에게 대절 이하를 소통하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다, 정보를 전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it's not okay, 그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다, 전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communicate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오는 것도 가능해서 그 정보를 말하다, 알려주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mmunicate, communication 사실 communication이라는 말은 우리말처럼 최근에 그냥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사를 떡하니 갖다 놓고 정확하게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약간 아리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말하다, 그것을 전달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8번 가겠습니다. AB3 보기 보시고 덩어리 표현을 묻는 문제니까 해석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문장의 주어가 여기서 produce, 만들었습니다. 캠페인, 대절 이하가 수식하는 관계절이 되겠죠. 그런데 그 캠페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빈칸 뒤에 나오는 그 audiences,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겠어요? 광고 캠페인, 선거 캠페인 전부 다 호소력을 가지려고 우리말처럼 어필하려고 거의 우리말처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A번이 되겠고 A번의 어필은 자동사입니다. 뒤에 전치사 to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호소력을 가지다. 그런데 이거를 어필이 자동사야. 그래서 to를 취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어필 to 하나 외우면 끝날 포인트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알아두시고 또 형용사로 어필링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ing 붙은 형태 자체로 형용사로 쓰이고요. 매력적인, 그러니까 어필을 한다는 뜻이니까 매력적인 이란 뜻으로 쓰인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번은 예를 보면 아실 것 같아. 허가하다라는 뜻이죠. C번의 point out은 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뭔가를 이거 포인트예요.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번은 result from하고 result in 정도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다. 이럴 때 result in 그럴 때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뭐뭐로 결과가 이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그래서 두 가지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 문제는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B3 보기 보시고 이게 웬 등위 접속사 문제인가 했더니 빈칸 앞에 고맙게도 얘가 있었어요. 덩어리 표현이죠. Neither A nor B라고 해서 A, B 둘 다 아니다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 맞추는 표현으로 정답이 C번이다 라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그죠?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것과 대조적으로 굳이 또 써보자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either A or B. D번에 오화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얘가 확인해 보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ot A but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해서 지금 B번의 but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앞에 거 확인해 보렴. 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A번을 여기다 쓴다면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트 맞추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도 그냥 이런 것들 다 알지? 라고 물어보는 차원에서 보기를 구성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풀었어요. 그런데 요것쯤 좀 잡고 가볼게요. 동사 provide의 목적어 training, 명사잖아요. 그런데 training이라는 명사를 갖다가 얘들하고 비교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training, 훈련이고 trainer, 하는 사람이죠. 훈련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train이 사실 명사로 쓰이면 기차란 뜻이 있는데 토익 시험에 그 뜻으로 뭐 나오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바꿔서 구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trainer, 훈련시키는 사람, trainee, 훈련을 받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ER로 끝나면 뭐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EREE보다도 your trainer, trainee 둘 다 사람인데 조금 뜻이 다르지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포인트는 트레이닝이니까요. 트레이닝과 함께 트레이닝 세션, 훈련 수업 이런 식의 덩어리 표현들이 잘 나오니까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10번 문제 가겠습니다. AB3 보기 보시고 딱 반 갈리는 게 보이세요? 자, A번의 along with나 B번의 except for는 전치사인데 C번과 D번은 접속사인데 이렇게 딱 구별이 돼주면 좋아요. 보기를 봤을 때 단순 어휘 문제다가 아니라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전치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어 동사 이끄는 접속사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 들어가 줘야 되겠죠. A번의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고요. D번의 provided that은 뭐뭐라면 이란 뜻입니다. 해석해봤더니 그 passenger, 승객들이 자격이 됩니다.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차가 취소되거나 지연된다면이 맞잖아요. 그죠? 뭐뭐라면에 해당하는 정답 D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D번의 뜻이 그건지 모르신다면 아예 답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D번과 더불어 이 정도는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rovided 대신에 providing 대신에 지금 가로 묶어놨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생략 가능하니까 없어도 providing만 나와도 접속사구나 라는 거를 캡처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뭐라면이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는 D번도 이거 생략되어 나오더라도 정답이다. 고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간 답은 D번이었는데 나머지 보기 중에 A번, B번의 전치사도 답은 아니지만 굳이 또 정리를 해준다면 along with하고 along은 좀 구별을 좀 해줘야 돼요. along 혼자 쓰면 길이나 도로를 따라서 란 뜻이에요. along the street, along the road 이런 식으로 길 따라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뭐 이럴 때 along the road 쓸 수 있죠. 그런데 along with가 붙으면 뭐뭐와 함께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with가 뭐뭐와 라는 뜻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외우기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뜻이 달라지니까 구별을 좀 해줘야 돼요. 자, except for 같은 경우는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인 거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동의어 정도로 barring 뭐뭇을 제외하고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arring 그 다음에 except for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111번 가겠습니다. 자, AB3 보기를 보시고 빈칸 들어가는 동사 고르는 문제가 되면 주어 동사 수, 일치, 대, 일치, 시제, 일치 순서대로 갑니다. 자, 빈칸 앞에 주어는
접속사 대절 이하 5일 가격 단수가 주어요. 빈칸 들어가는 동사는 단수의 일치가 돼야 된다. 안 되겠군. 안 되겠군. 정답 이거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쉬워.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문제는 수태, 시제, 일치로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시제가 지금 미래인지 아닌지를 막 따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뒤쪽에 보면 미래가 있긴 있어요. 미래가 있어. 그래서 미래인 거 알 수는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정답 B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답이었던 이 increase란 단어는 자타동사 다 한다라는 것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자타동사를 다 하는 애들은 뭐 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 한다라는 걸 알아야 함정에 또 안 빠지게 문제가 나오는 대표적인 동사라서 increase가 자동사일 때 오르다 증가하다, 타동사일 때 올리다 증가시키다. 그리고 우리 반대말 뭐 있죠? decrease. 뜻이 반대인 거지 자타동사 똑같이 다 합니다. 그래서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전부 다 되니까 이 두 가지는 자타동사를 모두 한다. 따라서 자동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빈칸 들어갈 수 있었다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추가 보이는 요거. 저 자리 빈칸 뚫리면 잡을 수 있겠어요? 품사든 어휘든? 숫자를 수식하는, 수 표현을 수식하는 너무나 많은 부사들 중에 하나이니까. 자, 지금 보는 요 정도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수 표현 수식하는 부사 뭐가 있죠? 라고 했을 때 술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almost, 거의, around가 뭐뭐 주변에라는 뜻도 원래 있는데 대략 얼마 이렇게 숫자 앞에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nearly 거의, roughly 대략, about도 마찬가지야.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 말고 숫자 앞에 쓰면 대략 얼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수 표현 앞에서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approximately도 한번 찝어주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1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2번 A.B.C.D 보기 보시고 품사 문제이지요. 자, 빈칸 앞에 정관사 더가 있으니까 명사 자리다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사실 보기 중에서 B번의 PP 형태나 C번의 형용사는 더뒤 명사 자리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A번과 D번을 비교하면 A번의 benefit, 혜택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D번의 benefiting은 동명사가 되겠죠? 명사, 동명사, 이름은 비슷하게 명사로 끝나는데 차이점. 동명사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관사 뒤에 쓰지를 못하고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처럼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동명사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관사 앞에 관사를 쓰지 못하고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빈칸 앞에 더가 있잖아요. 관사 뒤에는 동명사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 혜택이라는 명사로 A번이 정답이 되면서 빈칸 뒤에 나오는 재택근무의 혜택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답이 A번이다.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동명사와 명사 차이점 묻는 문제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관사 뒤에 동명사 못 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자, 빈칸 앞에 offer 동사가 나왔는데 비동사 PP인데 수동태인데 왜 목적어 명사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offer 동사는 몇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4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형식은 목적어가 2개니까 목적어 2개 중에 하나가 주어가 돼서 수동태가 되더라도 나머지 목적어 하나가 나올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밖에도 offer 동사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 정리 한번 할게요. offer 동사 뒤에 목적어 하나만 나와서 뭐뭐을 제공하다 가능합니다. offer discount 이러면 할인을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투부정사 나오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라고 해서 offer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건 바로 4형식으로 A에게 B를
제공하다, 제한하다라는 형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4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중에 목적어 하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비동사 PP가 되더라도 나머지 목적어 남아있는 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빈칸에 목적어인 명사 따라오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빈칸이 명사 자리인 것과 더불어 offer 동사 구문까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빈칸 들어가는 A, B, 3가 관계대명사 문제인가 싶었더니 빈칸 앞쪽에 동사를 끊어버려 주시면 여기 staff라는 명사가 보여요. 그리고 그 직원의 value, 가치가 맞다, 회사 것과 라고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빈칸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선행사 못 취하는 B번은 X. 그럼 나머지 보기에 격찾기 문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관계대명사 주격은 주어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주어 동사 있으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빈칸 뒤에 봤더니 개인적인 가치 주어, 맞추다 동사, 회사의 것 목적어 완벽한 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만 바로 나오는 주격이거나 목적어 없이 불완전한 목적격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C번의 소유격이 되는데요.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어서 뭐뭐의라고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직원의 개인적인 가치가 회사 거랑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의라는 소유의 의미에 맞게 정답이 C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쓰긴 했는데 관계대명사 주격 다음에는 동사가 바로 나온다는 것은 불완전한 절이란 뜻이잖아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뒤에 주어 동사 있으되 목적어가 없는 역시 불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 소유격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명사를 수식하니까 소유격과 명사를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적용해 보니까 관계대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개인적인 가치의 뒤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되는 불완전한 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굳이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실전반 수업을 들을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 불완전 개념이 굉장히 confusing하다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관계대명사 목적격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관계대명사 소유격 뒤에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하가 불완전한 절 이렇게 해주시면 이 소유격 뒤에 완전 불완전이 헷갈려요 라는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을 C번으로 고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4번 봅니다. 각자 문제 푸셨을 때 정답 D번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빈칸 뒤 휴대전화를 수식하는 형용사잖아요. 파트 5, 6에서 어휘 문제 정답을 고를 때는 그냥 대충 얘가 자연스러워 이러면 안 되고 정확히 요것 때문에 요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단서를 찝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뒤쪽에 나오는 바로 얘 때문에 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콤마 뒤쪽에 혁신적인 이것이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했어요. 뭐와 다르게? 빈칸 휴대전화와 다르게. 그러면 혁신적인 것과 서로 다른 반대의 기점에 있는 것을 골라야 되니까 바로 정답이 D번의 conventional인데요. conventional은 사실 전통적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뭔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뜻 말고 관습적인 거, 원래 그런 거, 관습적인, 그리고 이제 보통 막 그랬던 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있었던 거.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그 휴대전화와 달리 그 새롭고 혁신적인 애는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문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는 의미로 바로 정답이 conventional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A번은 뭘까요? habit이란 단어에서 온 게 보이실 텐데 뭔가 습관에서 온 것 같잖아요. 습관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근데 주로 조금 안 좋은 습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habitual fraud, 저도 가끔씩 신경 쓰면 이렇게 이제 인상 쓰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찡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습관적인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B번은 defective, 결함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결함이 있는 것은 최신에 있는 것과 반대 개념이 아니잖아요. 최신의 반대는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거의 느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C번의 적절한 이란 뜻의 단어도 여기서는 innovative하고 반대 기점에 있는 표현은 아니니까 정답이 D번 이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뭐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자꾸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입니다. 자, 빈칸 앞에 50% 더라는 비교급이 물론 붙어 있지만 B동사가 있기 때문에 B동사의 보어 자리로 정답이 C번 형용사다 이렇게 골라줘도 물론 되는데요. 제가 지금 가로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라고. 그래서 be resistant to 그러면 전치사 to예요. to 부정사 말고 전치사 to로 명사가 나오면서 어디에 강한, 잘 견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나오는 그 날씨로 인한 손상에 50% 더 잘 견딥니다. 주어인 그 페인트가.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도 페인트가 안 떨어져요. 뭐 이런 문장인가 보죠. 정답이 C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15문제를 풀었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사실 혼자 풀 때 15문제 그냥 슉 풀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정답이 이거다. 내가 맞았네 틀렸네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잡아드렸던 것처럼 각 문제별의 추가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추가 포인트를 쓸데없는 것까지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각 문제별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추가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옛날부터 항상 들려오던 말이 선택과 집중, 선택과 반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대로 선택을 해서 그걸 반복을 많이 하고 집중을 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겠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얘를 선택해서 공부하세요라고 도와드릴 건데 그거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집에서 이제 어떻게 반복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반복을 한다는 게 그냥 문제를 계속 여러 번 보세요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제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만들고 각자 공부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스스로한테 꼭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오답 노트 정리하고 문제를 보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알 것 같고 익숙한데 실제로 말을 시켜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답이 왜 정답인지 설명은 되는데 나머지 보기가 왜 오답인지를 설명을 못한다든가 정답인 거 느낌으로 나는데 이거를 말로 조리 있게 표현을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거는 완벽하게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 설명드리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한테 혹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동생한테 뭐 부모님께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어야 이게 내 거가 됐다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응용이 되더라도 그 응용되는 뻔한 포인트가 보이게 될 것이고 정답이 쉽게 골라지게 될 겁니다. 방법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데이 1으로 삼으시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교재를 다 풀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복습을 차근차근 해주시면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은 포인트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어쨌거나 이 모든 포인트가 여러분 것이 되려면 우리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꼭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도 또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강의 커리큘럼 보시고 해당되는 문제 풀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